어떤 자율주행 로봇이다, 자율주행 차량이다, 또는 어떤 비행체다 했을 때도 그렇고, 자율주행 차량의 경우에도 어떤 사람을 인식할 때도 사람도 종류가 많잖아요. 성인, 어린아이, 뭐 게다가 남자, 여자, 할머니 이런 식으로 인식, 각각 숫자로 표현하면 정확하게 표현되겠죠. 그럼 그에 따라서 대응 방법을 각각 만들어 놓으면 매우 명확하겠죠. 그럼 숫자 방식은 명확한 겁니까? 아닙니까? 명확한 방식이죠. 그러면 숫자 방식을 가로수 아니면 저 보도블록 표현해가지고 그쪽은 못 가는데, 가능하지 않은데, 이동하면 안 되는데, 특별한 상황에서는 이동할 수 있지만 인명사고 나니까 자율주행 차량에게 그걸 했다면 큰일 나죠. 일반 사람도 사람이 운전해도 그쪽으로 운전하면 위험한데, 자율주행 차량에게 그것을 가능지역으로 표시하면 엉망이 되겠죠. 사고가 많이 나겠죠. 자, 신호등 몇 번으로 그 숫자를 정확히 표현한다. 적색불은 몇 번, 황색불은 몇 번, 이렇게 초록색은 몇 번,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까요? 있죠. 그렇게 하면 그에 따라서 각자 행동 요령을 갖다 학습을 해주면 숫자로 표현하면 얼마나 명확하겠습니까? 명확한 거죠. 그죠? 편리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도로 상황이다 그러면 도로 상에 이렇게 가로수 있는 데는 들어가면 안 돼. 가로수 인식, 그 다음에 그 보도블록 턱 인식, 이렇게 인식 구조를 만들 것을 몇 번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보도블록을 갖다 이렇게 보도 인도로 다니는 길을 숫자로 표시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에 따라서 행동 요령을 AI라든지 자율주행 차량에게 학습시켜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모든 컴퓨터는 모든 사물을 볼 때 앞으로 숫자로 다 인식합니다. 그러면 명확하거든요. 숫자를 인식해서 행동 요령, 거기에서 좌쪽으로 움직일까, 외쪽으로 움직일까, 이동 경로를 선택하거나, 학습, 어린아이니까 이것을 멈춰야 돼. 이게 사람이니까 멈춰야 돼. 동물이니까 치지하기 멈춰야 돼. 이런 것을 학습을 시켜줄 수 있나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기준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죠? 도덕적인 기준을 할 수 있는, 도덕적인 기준을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하면 안 돼? 하면 돼. 인도로 뛰어들면 돼. 인도로 뛰어들지면 안 돼. 자동차. 그 다음에 보행각각에 차량이 움직일 수 있는 도로, 이것을 하나의 도덕적인 기준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도덕적인 기준을 이런 식으로 해서 도덕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그에게 우리는 AI 같은 로봇 같은데 학습을 시켜서 인격을 구성할 수 있을까요?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 있겠죠. 학습을 시켜야 돼. 강아지 같은 거 우리 훈련 같은 거 시켜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우리는 학습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양심이 있는 것처럼 도덕적인 기준을 갖다가 만들어서 AI에게 학습을 시켜주면 AI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그러면 그렇죠. 그럴 때는 다 우리가 그 부분을 도덕적인 기준을 마련해 갖고 걔한테 제시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람마다 또 틀리게 만들어서 악하게 만들기도 하고 선하게 만들기도 하고 인간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어떤 슬프다, 이렇게 기쁘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그렇죠. 여기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가 사람들이 웃는 상황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만들 때 이렇게 기쁘다라는 감정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기쁘다. 기쁠 때는 하하하하 웃는다라고 학습을 시켜주면 휴머노이드 로봇은 똑같이 그렇게 하겠죠. 특정 코미디 같은 개그 칠 때 입으로 이렇게 몇 마디만로 개그 칠 때도 이건 재밌다라고 받아들이거나 재미없다라고 받아들이거나 할 수 있겠죠. 아주 재밌는 상황이라도 재미없다라고 받아들이면 그에 따라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럼 특정 상황에도 재밌다, 재미없다라는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행동 요령을 가르쳐주면 인간처럼 말을 할 수 있거나 인간처럼 웃거나 또 슬픔을 짓거나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다 화학적인 분비를 한다. 그것을 갖다가 했을 때 기분이 좋다라는 생각을 확 주면은 기계인데 기분이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주면 기분이 좋으니까 나는 즐거워요. 하하. 몹시 기분이 좋고 하면서 약간 기계적으로 흥분 상태를 만들어준다든지 정신적인 이게 어디에 필요할까요? 가상현실에 사용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게 이렇게 해서 휴머노이드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을 숫자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었을 때는 몇 번 상황이니까 웃어야 돼.
이런 상황에서 슬픈 상황이니까 불편 상황이니까 이것도 전부 다 좌표 전부 다 숫자로 인식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얘는 명확하겠죠. 어떤 상황에서든. 또는 거기다가 수많은 이렇게 응용이 나오겠죠. 기분 표준을 만들고 응용을 나오면 또 뭐 아주 세부상으로 수많은 다양한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학습을 통해서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인간도 그런 것 같아요. 인간도 보면 어느 나라 가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래 가서는 이것도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AI, 이렇게 휴머노id 로봇도 그런 식으로 학습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거를 그때 상황을 그렇죠. 숫자로 딱 정리를 해서 숫자로 표시해 갖고 행동 요령을 가르쳐 주면 그래서 인간처럼 말하고 인간처럼 웃고 밝게 인간처럼 이렇게 슬프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있겠죠. 또는 어떤 기계적으로 걔가 느끼게끔 약간 전류적인 자극을 통해서 이렇게 약간 짜릿하다 이런 기분을 일부러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때 상황 일본 상황에서는 아주 기쁘니까 이게 밝은 어떻게 뭐랄까 전체 이렇게 그 약간 어떤 전류적인 신호가 됐든 활성화 시켜줘가지고 기분을 좋게 라고 그것이 기분 좋은 것이다라고 인식시켜 줄 수 있을까요? 예, 그런 것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인간은 휴머 로봇을 만드는데 거의 유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로서 모든 상황을 슬프다, 기쁘다, 웃기다 이런 것도 숫자로 표시하고요.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기분 좋다, 또는 기분 나쁘다도 숫자로 표시해서 행동 요령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마다 각각 만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숫자로 표시해 가지고 행동 요령을 교육시켜주는 AI 로봇 또는 자율주행차, 자율주행 로봇 또 드론 이렇게 숫자로 표시합니다. 그다음 이제 움직임, 자신의 움직임을 표현한다. 동적인 움직임을 할 때 전 세계로 수백 조분의 1로, 수천 조분의 1로 가로세로를 나누고 또 위로 1cm 단위로 해서 위로도 수학적인 계산을 해서 위로도 적층을 합니다. 그래갖고 그것도 숫자로 표시해 그 좌표를 가로세로 얼마로 해가지고 또 어떤 공간에 들어가서 자연적으로 그 공간을 회사 내에서 처음에는 작업장에서 공간을 가로세로를 해서 인식해서 주어주는 거 있고 스스로 그것을 전파를 쏴가지고 공간에 인식하는 경우 또는 우리가 시각적인 영상을 이렇게 로봇이다 아니면 자율주행 자율주행 로봇이다 있으면 전체적으로 영상적인 시각을 통해서 영상을 딱 볼 때 좌표가 자연적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눈에 뭐 콘택트 렌즈가 됐든 아니면 그렇게 영상 촬영을 할 때 모든 영상 촬영이 앞으로 좌표 방식으로 들어가서 좌표를 갖다가 정확히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거리까지 인식이 되도록 좌표와 영상이 결합된 그런 기술 구조를 만들어서 자동적으로 모든 사물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 기술 사용하시면 도둑질입니다. 왼쪽 편에 있는 사람과 오른쪽 편에 있는 사람, 왼쪽 물건과 어디 지점에 있는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것을 실시간으로 거리와 그것을 좌표를 표시해서 이 기계가 인식한다면 매우 정확한 행동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갔다 좌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이동 경로를 스스로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는 바닥에 있는 뭐 또 QR 코드를 통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괜찮지만 보다 복잡한 상황도 그렇죠 가능하다는 이런 좌표 방식은 이런 좌표 방식으로 사물을 인식하고 모든 걸 숫자로 인식하고 좌표로 인식을 하면서 생동 요령을 가르쳐주는 이런 식으로 AI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차량, 자율주행 드론 드론 로봇이라든지 이런 기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AI 로봇을 만들 때 스스로 이렇게 저장 경로, 반도체에다 저장 매체다 그러면 AI도 저장을 해야 될 거예요. 자기 눈에 저장하면 저장 매체에다가 좌표 방식으로 가로 세로를 표시해 가지고 물론 위로도 0. 나노급으로도 가능해요. 수학적인 계산에 불과하니까 그런 방식으로 저장을 도서관처럼 저장을 하고 정보 입출력하고 어떤 데는 일이 많이 밀렸으니까 통신이 그쪽으로 많이 몰리는 거예요. 그쪽 신호로. 그럼 이쪽 신호로 분할해서 이렇게 경로를 이렇게 정해가지고 신호 이동 경로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정보 입출력하는 방식. 이렇게 일종의 좌표 방식으로 정보를 입출력하는 이런 구조도 또는 저장하는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신호적인 것만이 아니라 전기적인 부분도 그렇습니다. 전기적인 부분도 좌표 장식으로 전기선을 따라 이쪽으로 왔다 흘러갔다 저렇게 어떻게 지시하는 것 좌표 방식으로 전기적인 신호를 입출력한다. 전기적인 것을 입출력 이런 방식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또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유튜브나 아니면 이런 구글 같은 데 저장을 할 때 문서 저장, 동영상 저장할 때 숫자로 저장을 하시면 편리하겠죠. 또 숫자는 무한 창출할 수 있어요. 1-2, 1, 1-13, 1-1000, 1-10만, 1-2, 1-23, 1- 이렇게 다시를 붙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를 무한 창출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숫자 방식으로 해서 동영상을 저장해서 하시면 동영상, 문서, 사진, 문서를 모든 언어를 숫자적인 방식으로 국제 언어를 갖다가 전 세계를 통합을 하든지 뭐 서로 의견 나눠서 하든지 아니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배사 합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정하면 되겠죠. 전 세계를 국제 언어로 표시하고 각 나라 언어를 국제적으로 공통 언어로 먼저 표시를 해서 안녕하십니까 이것을 몇 번으로 표시한다든지 7468번 한국 언어는 2648번 미국 언어로는 3600번 그 다음에 프랑스 언어로는 7400번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든지 각 나라 언어를 똑같은 단어인데 숫자를 틀리게 해서 표시합니다. A, B, C, D, E, F, G도 숫자로 표시하고 가나다라 마바사도 숫자로 표시합니다. 숫자로 평가하면 명확한 번역이 가능하겠죠. 이런 방식으로 명확한 번역이 가능하게 하고 그것을 숫자로서 저장하고 정보를 입출력한다면 제 기술고지에 또는 좌표 방식으로 입출력한다면 제 기술고지에 해당합니다. 하나의 숫자로서 같은 단어다 그럼 걔는 이제 컴퓨터 언어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도 컴퓨터 언어를 통해서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숫자 방식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새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제 기술고지에 해당합니다. 남의 아이디어 도둑질하고 강도질하지 마세요. 아이디어가 후지거나 제 기술이 후지면 안 쓰면 됩니다. 자기 거 만들어 쓰시면 돼요. 숫자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고지에 해당합니다. 각 나라 언어를 다 숫자로 일일이 번역을 할 수 있으며 숫자로 다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 나라에서 각각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그 나라에서 각각 저장을 할 때 구글에 저장할 때 그 방식을 따르라 그러면 하면 되겠죠. 물론 각 나라 공통 표준어가 있고요. 그러면 군사적인 보안이다 그러면 그렇게 국제적인 언어에서 국제 언어로 숫자를 그것을 의미를 토트라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하면서 비밀 저장을 하기 위해서 똑같은 단어가 746인데 국제적인 언어로는 여행을 뜻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거를 방공망이라고 표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치마음이라는 거죠. 이런 군사적인 보안에 있어서도 숫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이 숫자 방식은 매우 비밀 보안도 좋고 회사도 각각 틀리겠죠. 공통적으로 인식하거나 공통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비밀 보안으로 양쪽 다 가능하다는 점에서 각 나라가 다 수많은 다양성이 있어서 다 각각 다 하겠죠. 그죠? 이런 방식으로 숫자 방식으로 모든 정보를 인식하고 AI가 행동 요령을 익히고 모든 사물을 사람, 토끼, 나무, 겁기 또는 바람, 태풍, 날씨 이런 것들을 다 숫자로 인식하는 그에 따라서 행동 요령을 가르쳐 주는 것 이런 것을 프로그램화 시키는 거죠. 그건 이제 숫자 방식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시켜가지고 학습을 시켜주는 이런 권역 이런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슬픔, 기쁨 이것도 숫자로 표시할 수 있고 그러니까 행동 요령을 저런 웃기는 상황에서는 웃어야 돼 하면서 하하하 약간 기분적인 어떤 전류적인 흥분 상태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러면 인간과 비슷하게 행동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쁨, 슬픔, 눈물 이런 것도 숫자로 표시하는 거. 그때 행동 요령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도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되겠다라는 또는 뭐 기분 나쁨 이것도 숫자로 표시하고 행동 요령을 학습해 줘. 얼마나 일목요연하겠습니까? 숫자로 표시하는 명확하죠. 번역도 명확하고 기술 발전도 명확하고 뭐 이렇게 컴퓨터는 연산을 강하니까 연산을 하는 게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이것을 인식하고 대응하고 이게 이렇게 빨라지겠죠. 이런 방식으로 숫자 방식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고 모든 사물을 인식을 숫자로 해서 움직이는 것 또는 좌표 방식으로 좌로 움직일까 우로 움직일까 좌표 방식으로 해서 이것을 행동 요령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학습을 시켜주는 것 숫자로 그것도 전부 다 행동 요령조차도 숫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기쁠 때는 웃어야 돼 7460번 그다음에 슬플 때는 3640번 이렇게 하니까 웃어야 돼 거기 딱 밑에 다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숫자를 그건 이제 하나의 학습 코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놓으면 걔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수많은 응용이 있죠. 이것도 다 숫자로 표시합니다. 그런 것들도 이해가 가십니까? 그에 따라서 대응을 만들어 놓으면 매우 명확한 구조가 되겠죠.
휴머로이드 이런 식으로 숫자로 표현해갖고 휴머로이드 로봇을 만들거나 자율적인 차량을 만들거나 로봇으로 좌표 방식까지 같이 포함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모든 걸 숫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류 역사상 없는 발견이죠. 이런 간단한 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번역도 숫자로 표시하니까 명확하죠. 번역도 명확하고, 그렇죠. 뭐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이건 전 세계 언어잖아요. 이것도 숫자 방식으로 해서 특별한 기호를 좀 준다든지 숫자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뭐 앞에다가 그래서 별표를 준다든지 별표에 해당하는 것을 여기다 또 줄 수도 있겠죠. 별표에 해당하는 별표를 준다든지 그것도 같이 포함시키면 특수기호 같은 데는 전 세계 공통 언어니까 그대로 써도 상관없어요. 그대로 써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거를 계산기라고 했을 때는 계산 방식에 뭐 곱하기 뭐 그랬을 때는 그냥 그대로 써도 되고 아니면 그것도 숫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숫자로 다 표시할 수 있거든요. 이건 제 방식입니다. 그러면 기계적인 연산이 강한 컴퓨터를 쓰는 엄청나게 명확한 대응이 가능하고 섬세한 아주 세밀한 대응까지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좌표 방식으로 반도체를 신호를 입출력한다. 그죠? 그 다음에 좌표 방식으로 신호를 입출력하고 저장을 한다. 동영상 예를 들어 문서 이런 것들을 사진 숫자로 저장을 하고 좌표 방식으로 저장을 하고 또 그것을 좌표 이동 경로를 좌표 방식으로 만들어주는 반도체 회로 구조, 반도체의 어떤 그 연산 구조 이것도 프로그래밍 할 때 제 기술에 해당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 기술은 인류 역사상 없는 기술들입니다.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하면서도 간단하니까 모든 사람이 따라하기가 쉽죠. 이렇게 저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몇 사람 따라하겠습니까? 네. 모든 사람이 따라할 수 있기 쉽게끔 제 기술은 최대한 단순하게 만듭니다. 이 기술 구조는 저에게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빛이 비춘다라고 했을 때 빛이 비추네 그러면 4700번인데 4701번이라고 했을 때 빛이 비추는 정도를 4702번 4703번 비추는 빛 세기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것 따라 행동 요령을 각각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런 섬세한 대응이 가능한 게 되는 거예요. 숫자로 표시하면. 그래서 빛이 많이 비출 때는 이렇게 뭐 가령 열이 온도로 어느 정도 올라갔으니까 보일러 온도를 낮춘다든지 뭐 이렇게 뭐 이 정도 온도를 올랐으니까 좀 더 떼야 되겠다. 이런 구체적인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기본 표준을 정해놓으면 그다음에 수많은 대응 다양성, 수많은 응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숫자로 표시하면 그것도 다 숫자로 표시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을 프로그래밍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둑질하지 마시고 강도질은 정당하게 사십시오. 제 기술은 결코 엉터리가 아니고 인류 역사상 없는 기술들로 가득합니다. 의학도 엉터리가 아니고 무술도 엉터리가 아닙니다. 음악도 엉터리가 아니고 미술도 엉터리가 아니고 제 나름대로 연구한 것을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도둑질하시고 강도질하시고 자기 제품에 반영을 하면 수백억, 수천억, 수십조의 기술에 해당하는 건데 그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네? 도둑질, 강도질을 통해서 미국과 영국을 국가적인 가치로, 보편적인 가치로 만들어 놓으시겠습니까? 공개적인 기술로 가면 모두가 달러 구조, 모두가 망하는 구조가 됩니다. 각 나라에서 다 너도 써버리고 기술이 다 똑같은데 공급자가 엄청 많아졌는데 우리나라 같은 수출 구조는 어디 수출할 데가 없어요. 조금 지나다 보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에서 기술적 초빙해서 제품 만들면 공장 시설 국가적인 차원으로 사먹고 못하겠어요. 간단한 구조는 다 만들거나 저가 중가는 만들지. 우리나라 수출할 데가 없어요. 고가만 수출한다고요? 얼마나 수출하시려고? 다른 데가 더 고가로 만들고 그것도 가격 덤핑 치면 수출할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딱 망합니다. 공개적인 기술로 $1는 붕괴된 겁니다. 이미 구조 자체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죠. 미국의 무역적 재정적 차가 엄청나게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거든요. 합법적으로 돈 주고 사세요.